자, 근데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나오진 않죠? 카메라에 딱 여기 칠판 위주로 딱 잡혀있는 거니까. 이번 강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립방정식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 방정식 단원을 부등식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뒤에 보면 뭐 공통근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잘 잡혀있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여러분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있죠? 개별 노트 문제 푼 거, 그다음에 선생님 강의 메모해줬던 거 이런 것들 강의 노트 다음 시간에 철저하게 선생님 다 확인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문제 누적해서 혹시라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다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일단 요쪽에가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죠. 연립 2차 방정식이다.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그 틀을 좀 잡아 드릴 거고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 맞는데 여러분 요 말은 언제부터 배울까요? 연립 방정식. 자, 이거 언제부터 배울까요? 초1인가요? 중1인가요? 선행했나 보네. 원래 정규 교육과정에는 중2 과정부터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썼던 말이야, 그죠? 어떤 표현이다? 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등식 정도겠죠. 자, 근데 이 2차라고 하는 거는 그 방정식 자체가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일 것이며, 연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2개 이상이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또는 요 교육과정이 넘어간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개념은 다를지라도 전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몰라 미지수. 근데 딸랑 하나 나오는 경우는 이제 드물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미지수가 2개, 식조 2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은 굉장히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렇게 풀어야 되느냐가 아니고 충분히 풀이 자체가 아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번 시간에 공부하는 건 그 기본적인 틀이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풀어라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마인드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네? 뭔가 이렇게 좀 입맛을 다시는 듯한 아니요. 아니야? 네. 다져도 되는데. 자, 일단 선생님 그거부터 얘기해볼까?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라고 해서 딱 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해법이라고 써볼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라는 게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1번 지금 얘기하는 등치법이라는 것도 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좀 더 기본적으로 쓰였던 거 뭐 있어? 가감법. 그렇죠. 가감법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고, 자 2번은 자 3번 먼저 쓸까요? 상자 3번이 이제 등치법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번은 네? 네, 2번은 대입법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전에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없는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다시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고 선생님 오케이? 좋습니다. 뭐 최반장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 했으니까 일단은 0 이렇게 갈게. 그건 더? 네? 그건 괜찮아? 뭐요? 그건 괜찮아? 0 이렇게. 그거 괜찮아? 하여튼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표현을 좀 해보면 이거 더하거나 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서로 같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결국 그렇죠. 방정식을 푸는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미지수라고 하는 게 한 개가 되는 식 한 개를 결국은 유도해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식이 2차식이건 3차식이건 기본적인 틀은 뭐야? 이제 인수분해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고차 방정식까지 3, 4차까지 해서 결국은 뭐 이렇게 식이 한 개 나오면 뭐 이제 해법은 이제 앞에 다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지수가 한 개인 식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더하거나 빼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대입하는 요건 어떤 형태니? 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걸로 갈게요. 얘가 뭐 2고 x-y가 3이다 뭐 이랬다고 가정하면 요 특히 두 번째 식 정도를 마이너스 y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x는 뭐 y 플러스 3 정도로 변형을 해놓고 위에 있는 또 다른 식 x 대신에 요 y 플러스 3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대입해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미지수가 한 개 그런 식 하나를 유도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고2 교육과정 정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의 이 방법을 많이 쓸 거야. 이 등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지난 바로 교육과정에도 좀 있었는데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가 이제 함수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y는 fx라고 하는 적당히 2차 함수라는 말이 있고 이번에 y는 gx라고 하는 1차 함수의 그래프 두 개가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만나는 교점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였어? 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였잖아. 근데 사실 다 따지고 보면 그 식 한 개를 유도해낼 때 위에 있는 식도 y는 뭐식이고 밑에도 y는 뭐식인데 이 y 두 개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 맞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론은 저쪽에는 fx하고 gx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너네 그래서 우리 그 앞에서 배울 때 0은 x축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y는 0 이렇게 들어가는 게 x축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 표현이므로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법을 등식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0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가간법 따라해봅니다. 가간법, 대입법, 등식법. 네 이렇게 당기는 왜? 저요? 보내줬어. PPT만 한다고요. 쌤 그리고 이거 뭐지? 수강증이에요 이거. 네. 이거 학원 입학 언제까지 하는지도 알아오라는데요. 무슨 소리죠, 그게? 언제까지 다닐 거지? 네. 근데 찍었어. 근데 어떻게? 학원을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찍어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아니 그까지 다녀 거의 졸업할 때까지. 그럼 되지 뭐. 3년 뒤까지. 자, 이러한 방법을 2차 연립방정식의 해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선 선생님한테 다 줄게요. 칠판 보지 마시고. 잘생겼다 그죠? 미안하다. 근데 선생님 원래 그렇게 뭐 확인. 연립방정식인 풀이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 가간법, 하나 대입법, 하나 등식법.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지수가 하나의 식 한 개를 유도해 내겠다는 거야. 근데 앞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유형 기본적인 틀을 선생님이 정리해 주긴 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아주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좀 뒤에 보면 좀 확인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연립 2차 방정식 기본적인 유형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얘들 항상 1번에 나오는 건 어떤 의미죠? 제일 기본이 되는 뭔가 이런 말 1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중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1차 식이 하나 나오고요. 아이고 1차 식과 2차 식이 연립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푸느냐? 사실 이렇게는 거의 좀 잘 안 풀고요. 1차 식을 2차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아주 대표적인 연립 2차 방정식의 유형이다.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좀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게요. 교재에는 보기 0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번이 아니네요. 쌤 에어컨 온도 좀만 높여주시면 돼요. 그럴까요? 네, 그러죠 뭐. 간장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자, 보기 2번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나 있고 또 하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다?
5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식이 연립되어 있는 거를 풀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모양 볼게요. 위에 있는 거 1차식 맞니? 아래에 있는 거 2차식 맞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틀이다.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푼다고요? 데이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푼다는 거죠. 자, 적당히 우리가 요 첫 번째 있는 걸 오늘 기억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보고 있는데 이 기억을 변형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변형하는 거죠. 얘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니은에다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니은인데 x제곱은 놔두고 이제 y 대신에 요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 사실은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곱되면서 이게 부호가 의미가 없네, 그죠? 그러면 2x제곱 이쪽에 나오는 거 6x 3, 3, 9에서 5 빼면 네 플러스 4는 방. 자, 인수분해 가장 기본이 뭘까요? 공통인수, 그죠? 여기 2를 다 날려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자,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그때 y는 얼마냐?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제.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두 쌍의 해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유형 1번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 어떻게 푼다고요? 1차를 2차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하는 형태. 아주 기본적인 이런 문제가 되죠. 자, 이번 시간 부분적으로 여러분 메모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요거 오는 강의는 링크에서 올려줄 테니까 메모 더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거 가지고 좀 채워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이야. 유형 2번. 자, 이번에는 요 1차식이 이제 사라지고 안 나옵니다. 자, 유형 2번은 선생님 동그라미인데요. 요 2차식하고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이런 유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적당히 또 분류해 볼게요. 1번은 뭐냐면 이렇게 2차식하고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인데 그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퀄 0이라고 정리되는 그런 문항이 나와. 둘이 곱해서 0 됐다 무슨 뜻이죠? 얘가 0 될 수도 있고 얘가 0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1번 유형을 두 번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쪽에 있는 1차식을 이쪽에다가 한번 대입해서 풀고 또 이쪽에 있는 1차식을 또 한 번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패턴이 몇 번 반영이 되는 거야? 두 번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게 여러분 지금 보기 3번이거든요. 자, 문제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y 2y제곱은 빵! 이렇게 특히 빵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7 이렇게 하는데요. y제곱은 7 이렇게. 자, 일단 얘를 째려봤더니 1차와 2차는 일단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한다? 2차와 2차임이 확인이 쉽게 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요식 있죠? 네. 이 뒤에 빵도 있지만 얘가 어떻게 돼? 지금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돼서 쪼개진다라는 거죠. 자, 그 쪼개지는 애가 뭐냐면 위쪽에다 써볼까요? 자, 사용하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불러봅니다. x 마이너스 네, 이 y하고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x-2y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x 플러스 y가 0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 거기에다가 싹 갖다 붙이는 거야, 얘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싹 갖다 붙이는 거야. 똑같이. 자, 이렇게 써놓으면 요렇게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식이 몇 세트가 나오는 거야? 두 세트가 나오는 거죠.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그럼 이제 1번 패턴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위에 있는 1차식을 여기 있는 2차식에다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하는 형태다. 자, 어떻게 대입하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2y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x 자리에 2y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2y의 제곱이니까 4y 제곱. 2y랑 y를 곱하니까 6이 아니고 2y랑 y를 계산하니까 2y 제곱이 되고 또 y 제곱은 7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짝재를 보니까 7y 제곱이지요. 7이 약분되면 y 제곱이 1이잖아. 그럼 y가 얼마야?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1하고 마이너스 1을 순수하게 요일차식에 다시 한번 넣는 거죠. 자, 그럼 x는 뭐하고 뭐 나올까? y 1일 때 x는 2,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 있는 식 정도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적당히 뭐 이렇게 쓸까요?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다 뭐 이렇게 써놓고 이쪽에는 y 대신에 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또 얘가 좀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풀이가 간결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되는 게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형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나름 그 형태인 2차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쪼개지는 경우, 특히 0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해법이다. 자, 혹시 서양 여기 선생님 쓴 거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니 혹시? 괜찮아. 천천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거 같은 거랑 괜찮은 건 좀 다르죠? 네. 어때? 단이 괜찮아? 단기? 자, 선생님 이쪽은 여러분 메모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상한 거 있네? 이쪽 선생님이 좀 지워볼게요. 어차피 여러분 또 보기 문제들 다시 한번 또 풀어볼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2차 연립방정식을 선생님이 두 가지 유형을 나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여기에 동그라미 2번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자, 이번에도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인데 여기처럼 1차식 두 개로 쪼개지지 않는 그런 2차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2차항이나 또는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를 소거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얘기를 그래도 한번 좀 해보면 이런 마인드다. 자, 질문 여기 봐봐. 우리가 2차항을 소거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몇 차식이 된다는 얘기야? 1차식이 된다는 얘기죠. 2차항들을 소거했다는 얘기는 2차항이 날라갔다는 얘기니까 남아있는 거 1차항만 있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은 1차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1차식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표준식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하나. 근데 2차항은 소거할 수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이번에 또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를 소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상수항을 소거했어. 2차식을 우리가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상수항을 소거했어. 그러면 걔가 뭐가 될까? 이렇게 정리가 돼. 이렇게. 빵 나오잖아.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수항이 소거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식이 변형돼서 1차 이퀄 곱하면 빵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보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얘를 또한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계속 마무리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다. 보기를 선생님하고 보면 여러분 마플 교재에서는 어디쯤에 이 문제가 나오느냐? 232페이지가 될 겁니다. 자, 232페이지에 보면 보기 3번이 바로 요거야, 요거. 자, 1번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x는 1이라고 하는 2차식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는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2차식은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 그냥 순서대로 너네가 적용하면 돼. 1차, 2차는 당연히 아니죠. 자 2차, 2차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퀄 빵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여기 1, 3 살아있잖아. 그죠? 근데 너네 이거 잘 봐봐. 그럼 이제 얘도 아니어서 얘일 가능성. 그럼 어떤 말이 되냐? 2차 항은이 지금 요거 두 개잖아. 근데 개수의 비가 똑같죠. 만약에 여기가 둘 다 2, 2 이렇게 나왔다면 위에 거를 두 배를 다 곱해서 빼주면 또 2차 항이 소거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2차 항의 개수의 비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제 기역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하면 기역이라는 식에서 니은 시간을 이렇게 빼면 가감 하면 2차 항이 소거가 된다는 거예요. 2차 항. 자, 소거되는 2차 항 한번 볼까요? 요거 날라가고요. 이쪽에는 x, 이쪽에는 마이너스 y는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 뭐가 만들어졌어 지금? 1차식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1차식이 만들어진 이후는 이제 2차식은 어떻게 해야 돼? 뭐 기역에다 대입할까? 니은에다 대입할까? 기예요. 기읍? 기역. 기역 아니면 니은? 어디? 아무데나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을 편한 걸 찾아서 넣으면 돼. 왜냐하면 0 집중하시고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식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두 개씩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또는 얘하고 얘를 연립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편한 거 마무리 좀 해볼게요. 편의상 선생님이 이걸 디귿이라고 하면 자 디귿을 기역에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야. x는 이라고 해서 y는 이라고 정리할까요? 그게 낫겠네요. 자 이쪽에 있는 y하고 요 마이너스 양서를 보호 바꾸면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죠. 요걸 여기 기억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x제곱하고 원래 x 있었고 그 y제곱이 x 플러스 1 제곱이고 1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바로 정리해볼게요. 이거 얼마죠? 2x제곱 플러스 얼마? 5x 요거 2는 3대 1 빼면 얼마야? 3은 빵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인수분해 돼야 되겠네요. 2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x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자 그거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y가 얼마가 나와? 자 마이너스 2분의 3일 땐 2를 더하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땐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이 문제는 2차식인데 2차항이 소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보기에 바로 이번 문제가 이제 상수항이 소거되는 문제인데요. x제곱 플러스 xy 자, 마이너스 3y제곱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또 하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얘가 얼마냐면 3 요렇게. 자 뭐 위에 거를 기억 아래 거를 니은 뭐 이렇게 두 개 연립되어 있는데요. 자 확인. 일단 1차 2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2차 2차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1차 곱으로 이퀄 빵 쪼개지는 게 있니 여기 지금? 없죠? 자 그렇다고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느냐? 확인. 얘는 지금 2차항의 개수의 비가 똑같았거든?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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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어때? 1대 1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대 1이잖아. 얘들아 그리고 요 xy도 몇 차항이야 이것도? 엄연히 2차항이야. 그죠? x제곱이 2차항이 맞지? 근데 xy도 2차항이 엄밀하게 맞죠? 인지수 두 개. 자 그래서 이 개수의 비가 다 달라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이건 2차항을 소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는 상수항이 어때? 부호가 다르네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실제로 상수항을 소거한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하고 니은을 더해서 그러면 2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둘이 하면 2y제곱은 빵 이렇게 나오죠. 그럼 2는 의미 없으니까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상수항이 소거되면서 이렇게 1차식 두 개가 인수분해 되면서 보여진다는 거죠. 이퀄 빵빵.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x 플러스 y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x-y가 여기 수도 있죠. 그것과 이제 여기 2차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둘 중에 여러분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니은이 편해 보이죠? 니은이 편해 보이죠? 기억보다는.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 니은 2차식을 가지고 와서 1차와 이제 2차니까 1차와 2차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또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마무리가 이 유형 1번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 이쪽은 선생님이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고 있음?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나름 종류를 따지다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설명했단 말이지, 그지? 끝이 아니야. 한 가지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한 가지 정도. 자, 요거 너네 너무 선생님 생각을 너무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요거는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자, 나는 좀 순서가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3번은 요쪽에다 쓸게요. 3번. 이 3번은 있잖아요. 사실은 이 방정식에서 뺄 수 없는 용어죠. 응? 이렇게 쓰는 거야? 방정식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용어. 이게 뭘까? 선생님 인문은 잘 뭘까? 인수분해 할 때 되게 많이 써. 너 인수분해 우리 왜 했죠? 인수분해? 손 내리시고 인수분해 우리 왜 했죠? 방정식 풀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를 쭉 리스트를 보면 뭔가 이게 나올 타이밍 자 뭐야? 알겠습니다. 치환. 근데 이건 좀 특이한 수예요. 합과 곱을 치환하는 경우거든요. 무슨 말이냐? 개념 익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풀어보겠지만 개념 익힘 여러분 01번 문항에 보면 233페이지야. 바로 2번에 이렇게 생긴 문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x하고 y를 더하면 6이 되고요. x하고 y를 곱하면요 8이 되는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편의상 선생님이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너네 있잖아. 라지 x의 제곱, 이 스몰 x가 아니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에 두 개의 라지 x 값이 각각 뭐가 되는 거야? x와 y가 되는 거죠. 안 들어오니? 이렇게 쓰면 들어올까? 알파 베타 이러면 들어오겠죠? 저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에 우리가 새롭게 만든 2차 방정식의 근이 x하고 y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액면 그대로 딱 주는 건데 사실 눈으로도 보이죠? 곱이 8이고 합이 6인 두 수 얼마야? 두 수의 합이 6이고 곱이 8인 두 수는 얼마야? 2하고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4일 수도 있고 4, 2일 수도 있는 거죠. 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요런 식의까지 마지막에 이용을 해서 즉 씁니다. 이제 합을 A, 곱을 B라고 하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온 거 알고 있어야 돼, 그지?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방정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X와 Y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요 앞에서부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고정관념을 갖지 마. 틀이라는 거는 깰 수 있고. 똑같은 문제는 선생님 좀 다시 볼게요. x 플러스 y가 6이고요. x, y가 8입니다. 자, 질문. 위에 거 몇 차씩? 0. 그렇죠. 0 밑에 거 몇 차씩? 2차식이죠? 1차, 2차식이죠? 네. 그럼 원래 어떻게든 풀 수 있는 거야? 1차를 2차에 대입해서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x를 놔두고요.
요 y 대신에 뭐를 넣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이고 플러스 6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x가 뭐하고 뭐 나오는 거야? 2하고 또는 4. 각각 그때 y는 6에서 x를 빼면 되니까 얘가 4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쌍. 어차피 답은 똑같고. 근데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풀기 싫은데요? 그럼 너는 어떻게 풀 건데?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냐면 아니 어차피 소거해주는 방법은 다양하다. 핵심은 소거야. 결국은 소거다 소거. 어디가 있지? 미지수한계, 식한계를 유도해내는 거. 소거인데 전부 소거하는 거야. 결국 이렇게 풀어도 돼. 선생님 저는 싫어요. y는 x분의 8이라고 쓰고요. 얘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8은 6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 x를 싹 곱하면 x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거기서 x를 결정한 이후에 다시 뭔가 이쪽에 넣어서 말하면 다 된다라는 거야. 뭐 틀이라는 게 딱 박혀있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지난 선생님 펜은 좀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연립 2차 방정식은요. 크게 그 해법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1차와 2차가 연립되는 방법. 두 번째는 뭐?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방법. 근데 지금처럼 요렇게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건 세부적으로 그 모양이 몇 개 나와?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뭘까요? 2차식 하나가 1차식 두 개의 고부 이퀄 빵이다라고 쪼개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1차식과 나머지 2차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두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그게 아닌데 안 쪼개져. 근데 2차항이나 문제 안에서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2차항을 소거하면 1차식이 나오고 그 대입하면 되고 상수항이 소거되면 자연적으로 1차 1차 곱하기 이퀄 빵이 된다고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1차 두 개를 뽑고 2차와 연립하고 이렇게 봐. 이 방법이 좀 어려워요. 이 방법이. 자 마지막은 이제 치환하는 건데 특히 누구를 치환한다? 두 수의 합과 곱의 형태를 치환한다. 사실 이게 너무나 좀 대놓고 나오는 문제여서 선생님하고 좀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 밑에 확인 유제라고 또 이제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x 플러스 y는 4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3 확인 갑니다. 1차, 2차 맞니?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해서도 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1차식을 요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도 풀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풀지 말아볼게요. 지금은 특히 2차, 2차인 건 맞잖아가 아니군요. 치환 두수의 합과 곱을 치환하는 형태. 자, 어떻게 가느냐? 합은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특히 그렇죠.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얼마만 빼면 돼? 사실은 x, y만 빼면 13인데 얘가 4, 4, 16이잖아요. 그죠? 얼마를 뺐다는 얘기야? x, y가 이거 3이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누구를 가지고 푸는 거야? 얘를 가지고 푸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식을 만들긴 하는 거야.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만들어도 눈으로 보이죠 우리가. 자 합이 4고 곱이 3인 두 수는 1하고 3이잖아요. 그런데 x, y가 1, 3일 수도 있지만 3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쌍유의가 나올 거야. 답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가 있고 이 유형이 지금 아주 기본적인 틀이야. 충분히 이 틀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문제가 벗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를 스펀지처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결국은 뭐야?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야? 이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미지수와 식이 한계가 되는 걸 만드는 거. 식을 소거해서 미지수를 소거해서 그 과정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인데 고정관념 갖지 말자고요. 어떻게? 부드럽게 생각을 해도 된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면
수원이라고 하는 책을 바로 배우게 될 텐데 그 수원이라고 하는 책의 맨 앞에 지수로그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단원에 있는 연립 방정식은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틀 자체가 이렇게 안 생겨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 연립 방정식은 거 안 배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미지수 하나씩 하나가 되는 걸 유도해내는 과정, 이게 계속적으로 좀 주요하게 활용이 되고, 자 이제 개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233페이지에서부터 이것들이 똑같은 얘기로 개념 익힘 4번까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개념 익힘 문제 우리가 이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